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제1편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중에 마지막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의 그 마지막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로 했던 얘기들은 도서관의 전반적인 얘기, 도서관에 대한 정의라든가 도서관에게 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 도서관의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기능과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과 운영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론적 얘기로 도서관은 하나의 그 리터러시 개념을 추구한다 그럴까? 리터러시, 그 지역사회 공동체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일 수 있고 정보 리터러시일 수 있고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즉 리터러시라는 것은 문화가 되었던, 정보가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디지털이 되었던, 미디어가 되었던 그것에 대한 이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 정정당당, 좀 표현이 이상한데 정상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서관에서 제대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 방향에 맞게끔 그들이 필요로 한 리터러시는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구현해가는 것이 도서관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기능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어떤 조직과 어떤 운영체계가 필요한가 얘기를 했고, 거기서 나눴던 얘기는 병원의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들이 도서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해주는 것 자체가 정보 또는 지식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맥락과 병원에서 말하는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이 유사한 점이 있고, 결국 도서관은 자기 기능과 자기 업무와 모든 것들이 코디네이터의 역할, 모더레이터, 퍼실리테이터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기 위해서 사서라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고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것이 제가 최종적이라고 해서 최종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도서관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사서는 이런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긴 모습일 수도 있고, 제 나름대로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대한 하나의 정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사서를 하나의 코디네이터 기능, 퍼실리테이터라고 놓고 본다면 사서 역시 도서관 시각에서는 하나의 고객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발상이고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조직을 크게 보면 이원화시켜서 하나는 도서관이라는 퍼실리티를 관리하는 체제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그 도서관이라는 퍼실리티를 활용하겠다는 집단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얘기,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의 구성을 시켰죠. 도서관, 중간에 코디네이터로서의 사서, 그 다음에 도서관의 퍼실리티를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끔 원하는 커뮤니티. 그랬을 때 이 사서와 도서관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도서관의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서가 도서관으로부터 100% 독립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체제라든가 그동안 도서관 5,00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서는 필연적으로 도서관에 매일 수밖에 없었고, 사서가 도서관에 매였다는 얘기지 사서 스스로가 도서관에서만 활동하라는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시각에서는 사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서를 통해서 이용자와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미래 도서관 조직은 크게 도서관, 사서, 그리고 이용자, 이렇게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고 사서를 내부의 조직으로 수용한다 손치더라도 두 개를 독립된 개념과 독립된 기능으로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도서관 세상입니다. 즉 도서관은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필요한 자원이 있고 그 공간과 자원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집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도서관을 정의하라 그러면 공간에 대한 얘기, 장소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꼭 그런 공간,
장서에만 묶여 있는가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도서관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넓게 얘기하면 공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공간을 좁게 설명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서로 만나거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위치가 이제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이제 더 확장되어지면 훨씬 더 넓은 개념의 공간 개념이 잡히겠죠. 그래서 뭐 크게 공간에 대한 개념을 변형시키지 않고 본다면 도서관이 굳이 공간으로부터 제약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서 역시 컬렉션이라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 수집하고 모으고 하는 하나의 목록의 개념이 강한 것이고, 이걸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만 이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실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디지털이든 애널로그든 그 실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소유 개념에서만 우리가 좀 더 자유롭다면 장서 역시 우리가 좀 더 넓게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소와 공간을 그렇게 해석하듯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사람은 물론 그 작동하는 운영하는 그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주체 역시 굳이 그것의 중심에 놓기보다는 주체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사용자로서의 아니라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코디네이터로서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크게 우리가 그동안 익히 알았던 그 익숙했던 그 정의를 그냥 두고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해석도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게 보자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식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인식의 폭을 좀 다양하게 만들자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도서관의 조직도 공간과 장소로부터 자유로우며 또 그 운영하는 인물조차도 우리가 좀 다른 시각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아닌 하나의 객이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조직은 사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서가 요구하는 대로 구성되어지는 것이고 사서의 주 목적은 이용자에게 제대로 된 지식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형성되어질 수 있다면 최상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도서관 조직을 크게 이제 하나의 기본 조직, 퍼실리티 조직, 퍼실리티 조직에는 공간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시설에 대한 얘기 있을 수도 있고 장소에 대한 얘기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 거기에 관련된 이제 시설 설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복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서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열람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강연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어떤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개인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공부방의 공간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퍼실리티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이 쥐고 있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줄 수도 있고 그 중에 선별적으로 줄 수도 있고 그 쥐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 그것을 컨덕팅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어떻게 설계되어지고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집단, 그 집단이 사서 집단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서는 그런 퍼실리티를 배경으로 삼아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1대1로 대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미리 준비해둠으로써 분류를 한다든가 목록을 한다든가 서가의 배열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해 줌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퍼실리티의 활용성을 높여주고 개인의 어떤 필요한 정보 서비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도서관의 조직과 시설과 설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이 조금 많이 혼란스럽게 좀 꼬였는데 정리를 하자면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도서관이라는 퍼실리티 그리고 그 속에 하나 장소, 이 장소는 버추얼 장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목록 경우에 따라서 그 목록에는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인터넷에는 많은 콘텐츠에 대한 URL 정보도 담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류란 이름이 되었던 큐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되었던 이용자가 필요로 하고 이용자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제작해서 재가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서가
자기 작업을, 자기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험실 같은 공간이고 준비실 같은 공간의 역할들을 도서관이 해준다면 아마 도서관 입장에서도 이용자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고 또 사서 시각에서도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삼박자가 다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구독 경제인 것이고 구독 경제라는 말씀이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공간에 그래서 부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부엌에 필요한 셰프가 찾아와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만들고 이 요리를 즐기고 싶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그 시간에 그곳에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부엌을 만들어야 이용자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 줄 수 있을까? 물론 그 부엌을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셰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셰프일 수도 있겠지만 셰프가 아닌 사람이 부엌을 지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셰프의 도움을 받겠죠. 그 도서관을, 그 부엌을 이용하고자 하는 셰프가 찾아와서 자기가 필요한 시설들과 자기가 필요한 설비들을 얘기할 것이고 그런 공간 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엌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부엌을 제공해주면 사서는 그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일들을 진행하고 사서가 아니죠. 지금 자꾸 말이 섞이는데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해 주십시오. 셰프는 그 속에서 필요한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이용자들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와서 음식을 즐기고 여기서 굳이 부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셰프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사설 고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서비스의 지속성과 이 서비스의 대상이 커뮤니티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 한정된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 과정 속에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시설, 그런 퍼실리티를 만들고 그 퍼실리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서 집단을 배치함으로써 그 커뮤니티 멤버들에게는 품질 좋은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좋은 정보 서비스에는 서비스라는 맥락도 살아있지만 지식이라는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서비스 그 퍼실리티라는 개념이 녹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삼박자가 맞을 때 충분히 운영 가능한 미래형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래형 도서관에는 그것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든 오프라인으로 움직이든 또 리얼타임이든 아니면 배치 프로세싱을 진행하든 사서와 이용자 그리고 퍼실리티가 존재하는 것이고 도서관을 이 퍼실리티라는 이름을 놓고 본다면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든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든 설비에 대한 얘기를 하든 일단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이용자이기 이전에 사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서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해서 퍼실리티에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매개자의 역할,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고객 중심의 도서관 조직을 말씀드리는 이유이고 고객 중심 도서관이라는 것은 과거의 관리 위주의 도서관 서비스에서 뭐 관리 위주라는 것은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인데 그 기본적인 틀에 사설을 독립적인 하나의 제3의 고객화시킴으로써 이것을 서비스 중심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는 중간에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개입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와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그것을 수월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퍼실리티가 뒤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퍼실리티와 사서와 이용자 간에는 이 삼박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퍼실리티와 이용자 간에 만나는 조우하는 공간이 있고 사서와 퍼실리티가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있는 것이고 사서와 이용자가 소통하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박자가 서로 맞아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 시스템이 하나 설계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미래형 도서관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 도서관 예를 얘기한다면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 있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퍼실리티 여긴 장소도 있을 수 있고요. 시설도 있을 수 있죠. 늘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얼마나 뭐 최첨단 기기를 갖느냐, 최첨단 서비스를 만드느냐 하는 것들은 이용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그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사서가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들어있는 것이 그 설계를 얼마만큼 반영하느냐가 이제 퍼실리티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의 조직은
뭐 조직이라는 말보다는 시설과 그 시스템과 그 인력에 대한 관계는 그 전문 인력과 이 시스템을 좀 별개로 놓는, 뭐 대학 교수들이 그 비슷한 입장에 놓였다고 봅니다. 대학 교수들은 자기가 어떤 학과를 선택해서 갔을 때 물론 직업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그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들, 어떤 과목들 거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찾아가고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기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과 서비스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학생들에게는 그 퍼실리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퍼실리티를 통해서 자기가 펴고 싶은 교수가 펴고 싶은 지식의 내용들을 학생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학생은 그 속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이게 대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근간이라면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을 만들고 어떤 공간을 설계하고 어떤 컬렉션, 그 버추얼로 움직이는 컬렉션,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공간을 갖든 그것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던 그런 컬렉션과 설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서는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고 사서가 그걸 활용한다는 것은 사서에 의해서 그 부분이 설계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설계되어진 공간을 이용자가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서가 중간에 개입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디자인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서관 속에다가 아까 도서관의 구성 요소를 공간과 장소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구성 요소를 공간과 장소라고 놓고 사람은 이 공간과 장소를 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용자 집단, 제3의 집단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삼박자가 맞았을 때 비로소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오늘은 제가 말을 하면서 약간 좀 말이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형 도서관을 얘기한다는 것이 꼭 미래는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우리가 가졌던 경험과 현재 우리가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사서가 도서관으로부터 반 독립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진 것이고 반 독립적이었을 때 이 남아있는 도서관의 요소들 공간과 장소에 대한 얘기들은 이 반독립적인 사서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서가 그들의 그 기관에게서는 하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 사서가 이 도서관에 어떤 장소를 필요로 하고 어떤 설비를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도서관이 구성되어질 수 있고 사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목적과 의도가 자기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인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철학이 결국 그 도서관의 비전과 철학이 되는 것이고 도서관이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능일 수 있다는 거죠. 즉 도서관은 리터러시라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고 움직이는 공간이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그 커뮤니티의 리터러시 서비스, 아까 말한 지식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런 리터러시. 그러니까 도서관이 완결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이런 삶이 있고, 이런 직업이 있고,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것들을 도서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힘으로써 스스로 관심을 갖거나 그것에 직업을 선택하거나 그것을 활용하거나 또는 그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도서관이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인물이 사서이고 사서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공간이 도서관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산만할지 모르지만 문자로 또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서관에 대한 마지막 편,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의 진짜 결론적인 얘기,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조직은 어떻고 이제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운영 얘기를 제가 오늘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운영 얘기는 나중에 그 사서의 서비스와 공간을 얘기할 때
좀 더 풀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 목적은 사설을 하나의 코디네이터로 보고, 코디네이터란 얘기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중간자의 역할로서 양쪽에 전부 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고, 그렇게 구성되고 설계되어지는 것이 도서관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사서, 그 코디네이터 사서가 어떤 사람이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사서에 대한 윤리적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서가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서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서가 바라보는 시각적 어떤 뷰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사서가 바라보는 철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 사서가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서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 사서의 직업 윤리관으로서 얘기, 그 다음에 도서관과 연결지어서 사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